안녕하세요. 고퀄 영어의 데이비드 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25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영상으로 작년 24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번부터 40번 지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도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학습 자료와 내신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프레이징에 대비하기 위해서 true and false 문장들도 각 지문당 10문장씩 제시되어 있어요.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는데, 예, 학습 및 필기 자료에는 아무런 필기가 되어 있지 않고 어휘의 뜻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미리 출력하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필기하시고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고, 변형 문제와 이제 true and false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어휘 그리고 이제 어법들을 정리하시고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7번 지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7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하죠. 37번 지문은 글의 순서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글의 순서는 지금 지문에 반영이 되어 있고, 자, 37번 지문은 주제 또는 요약 부분을 잠깐 먼저 보면 Introducing Non-Native Species, 그러니까 Non-Native라고 하니까는 토종이 아닌 외래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종을 Introduce, 소개하는 거죠. 외래종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종을 도입시키는 것이 can upset the balance of an ecosystem, 생태계의 어떤 균형을 좀 upset 시킬 수 있다. 균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often harming native wildlife, 그 토종의 그 야생 동물들을 좀 해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지문 내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보죠. Problems often arise. 문장 끝났어요. 이걸로. 이 arise라고 하는 동사는 happen 하고 똑같습니다. happen, occur 또는 뭐 take place 이렇게도 쓰는데, 자, 뭐뭇이 발생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종종 발생됩니다. 수동태가 안 되는 친구예요. problems are often arisen 이렇게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종종 발생됩니다. 자, if an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to an ecosystem. 자, 이 exotic species라고 하는 게 이제 외래종, 우리 요약 부분에서 이렇게 non-native species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외래종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생태계에 is introduced, 도입이 되면 문제가 종종 발생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의 뭐 주제 문장입니다. topic 문장에 해당되고 핵심적인 문장이에요. 자, 이제 그 예시가 다람쥐들로 해서 예시가 나옵니다. Britain's red and grey squirrels, 영국의 붉은색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가 provide a clear example, 아주 명확한 예시를 provide, 제공합니다. 자, when the grey arrived from America in the 1870s. 자, 회색 다람쥐죠. 이 The Grey, 회색 다람쥐가 1870년에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즉, 그러니까 이 회색 다람쥐가 미국에서 건너온 외래종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영국에서 얘기해요. 영국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회색 다람쥐가 미국에서 도착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이고 붉은색 다람쥐가 토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1870년에 미국에서 외래종인 이 회색 다람쥐가 도착했을 때 both squirrel species, 자, 두 다람쥐종, 붉은색 다람쥐도 그렇고 회색 다람쥐종도 그렇고 이 두 다람쥐종이 competed for, 무엇을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뭘 위해서 경쟁했냐면 the same food and habitat, 똑같은 식량과 그 다음에 habitat, 서식지, 똑같은 식량과 서식지란 표현이죠. 이 서식지를 놓고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문장 아직 안 끝났고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집니다. which. 자, 밑에 내가 and it 이렇게 지금 풀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put the native red squirrel populations under pressure. 자, 이 which를 지금 and it으로 풀었었는데 이 it이 가리키는 것은 이 앞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스부터 표시해 보면 네, 이 보스 스쿼럴 스페시스 competed for the same food and habitat 이걸 지금 다 받는 겁니다. 두 종이 똑같은 식량과 서식지를 놓고 경쟁했다는 그 사실이 자, put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put under pressure 이렇게 넣는 겁니다. put under pressure. 자, 그래서 뭐뭇을 압박하다라는 표현이죠. 뭐뭇을 압박하다. 자, 뭐를 압박했어요? The native red squirrel population. 토종 붉은색 다람쥐 개체군을 압박했다는 거죠. 자, 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면 인구라고 하면 되지만 동식물에 쓰면 개체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870년에 외래종인 회색다람쥐가 미국에서 이렇게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뭐 어디 물건이나 짐에 이렇게 묻어서 실려왔겠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두 종, 붉은 다람쥐도 그렇고 회색 다람쥐도 그렇고 똑같은 식량과 서식지를 놓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경쟁하게 되니까 경쟁하게 된 것이 결국 이 토종 붉은색 다람쥐 개체군을 좀 압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토종 다람쥐가 왜 압박을 당했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왜 박힌 돌이 굴러온 돌한테 차이게 됐냐? 이거죠. 자, 보면 The Gray had the edge. 자, The Gray 이 외래종이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엣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엣지라고 하는 거 밑에 제가 지금 advantage 또는 superiority, 이점, 우수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좀 이로운 점을 이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외래종이. 자, 왜 그랬냐 하면 뭐 때문에? Because it can adapt its diet. 왜냐하면 그것이 이 회색 다람쥐가 자신의 다이어트, 식단을 어댑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댑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어댑트라는 말은 적응한다라는 표현도 되고 조절한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회색 다람쥐종은 자신의 식단을 어떻게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단을 식단을 조절한다는 말은 자기 몸을 그 식단에 맞출 수 있어요.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It is able, for instance. 자, 중간에 껴들어간 말이죠. 예를 들면 그것은 회색 다람쥐는 is able to eat green acorn. 자, acorn은 도토리예요. 다람쥐 먹이죠. 자, 근데 뭘 먹을 수 있대요? 녹색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답니다. 얘는. 반면에 the red, 붉은색 다람쥐는 can only digest mature acorn. 자, 붉은색 다람쥐는 이 mature한, 그러니까는 성숙한, 다 익은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도토리만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녹색 에이컨은 뭐죠? 설익은 도토리입니다.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그런 도토리를 이 회색 다람쥐는 그냥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붉은색 다람쥐는 다 익어야 먹는 애고. 자, 그래서 within the same area of a forest. 자, 숲의 똑같은 구역 내에서, 똑같은 에어리어 내에서 gray squirrels can destroy the food supply. 그죠? 이 회색 다람쥐들이 이 식량 공급을, food supply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가 있는 거죠. before, 뭐 하기 전에 red squirrel, 붉은색 다람쥐가 심지어는 even have a bite. 붉은색 다람쥐들이 a bite, 한 입. 예, 한 입 먹어보기도 전에 그냥 얘네들이 도토리를 설익은 채로 익기도 전에 회색 다람쥐 애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 푸드 서플라이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더 있네요. Grace can also live more densely.
and in varied habitats 이렇게 돼 있어요. 회색 다람쥐 애들은 또한 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문장은 끝난 거고 이 지금 여기 more densely 얘도 부사고 이 뒤에 and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 나온 것도 부사구예요. 우리가 denselly라고 하는 것은 밀집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빽빽하게 더욱 밀집해서 살 수 있고 그것도 어디에서 in varied habitat 다양한 그런 서식지에서 더욱 이렇게 밀집해서 빽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서식지에서. 자, 그래가지고 so have survived more easily 더 쉽게 have survived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when woodland has been destroyed. 자, 내가 이제 when 밑에다가 although라고 이렇게 살짝 써놨습니다. although와 비슷하다고. 이 when에 although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주어가 동사할 때조차도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비록 woodland 이 숲지가 has been destroyed 파괴되어 올 때조차도 이 회색 다람쥐종 애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다양한 서식지에서 꼭 숲에만 살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숲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파괴됐다 하더라도 더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붉은종 다람쥐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숲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종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as a result, the red squirrel has come close to extinction in England. 자, 이 붉은색 다람쥐들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멸종에 가까워졌다. 네, 우리가 이제 come close to 뭐뭇에 가까워지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extinction은 멸종이고요. 그럼 멸종에 가까워졌다. 거의 뭐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제가 vanish from 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똑같이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제가 ing를 넣은 거예요. vanishing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 vanish라는 말이 뭐뭇에서 사라진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in 대신에 이제 from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좀 핵심 표현이 맨 위에서 봤던 이 표현입니다. 그죠?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되면 어떠한 이제 생태계에 갑자기 도입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문제? 토종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토종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 조건이 외래종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지금 몇 가지 패러프레이징을 찾아봤는데 1번과 2번 패러프레이징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if a non-native animal is unexpectedly 라는 표현 좋죠? 예기치 않게 갑자기 brought into a natural environment 그죠? be brought into 원래 이제 수동태 표현 이전에는 bring A into B A를 B로 들여온다 갖고 들어온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이 외래동물이 natural environment 에코시스템 대신에 쓴 표현이에요. 그죠? 자연 환경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현에서는 보면은 foreign species라고 해서 말 그대로 외래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래종이 enters an ecosystem, 어떠한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경고하는 거 없이. 이 얘기가 갑자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번에 abruptly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또 갑자기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도 잘 봐두시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1학년 아직 학생들한테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적인 표현들, 패러프레이징까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37번 지문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38번 지문입니다. 38번 지문은 문장 삽입 문제였고 역시 지문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문은 내용이 잠깐 요약문을 한번 살펴보고 가보죠. Settled farming life. 어, 정착된 농경 생활은 enabled shorter birth intervals. 자,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더 짧아진 출산 간격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birth라는 말이 우리 지문에서는 출산입니다. 그래서 출산 간격을 더 짧아지게 했다, 하게 했다. 자, 그래가지고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leading to population growth. 자, 뭐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 증가를 초래하게 됐는데 자, that supported agricultural labor needs. 그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죠. 그 농업의 노동 필요성을 농업의 노동 필요를 노동 수요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인구의 어떤 성장, 인구 증가를 이제 초래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 그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 바람에 출산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인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인구 성장이 곧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재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한번 보죠. Growing crops force the people to stay in one place. 자, force 동사 오형식 동사예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강요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crop 농작물을 growing 키우는 것은 동명사구 주어입니다. 지금 여기다 표시는 하지 않았는데 동명사구 주어고 자 forced가 본동사죠. 사람들에게 한 장소에서 stay 머무르라고 강요합니다. 그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강요한다. 사람들에게 한 장소에서 stay하라고 머무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자, hunter-gatherers typically moved around frequently. 헌터 게더러라는 표현 수렵 채집인이죠. 자, 수렵 채집인은 전형적으로 typically하게 moved around 여기저기 이동했어요. 그것도 frequently하게 자주 빈번하게. 자, 그리고 and they had to be able to carry all their possessions with them.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그들 모두의 어떤 그 포제션, 소지품들을 carry, 지니고 다닐 수가 있었어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어디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다 거기서 구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자, every time they moved. 자, 요 every time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예,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한 단어로 이제 whenever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whenever로도 쓸 수 있지만 every 대신에 any를 쓸 수도 있고요. each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nytime 또는 each time, whenever 다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어떤 그 소지품들을 모두 지니고 다녔어야만 했다. 자, 특히 in particular, mothers had to carry their young children. 엄마들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carry, 같이 데리고 다녔어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요, 사실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문에서 얘기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캐리라는 말이 같이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내용 보시면 압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unter-gatherer mothers, 이 수렵 채집인 엄마들은 could have only one baby, 겨우 한 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도 every 4 years or so, 매년 4년 정도에 한 명씩, 4년 정도에 한 명씩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spacing 하고 나오는 이 ing 분사부터는 결과를 나타내는 또는 뭐 동시동작이라고 봐도 좋은데 그 능동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페이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동사로 썼을 때 목적어에 간격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뭐뭇에 간격을 둔다. 자, 우리 밑에 어휘에 보시면 스페이스 네, 그죠? 이 뭐뭇에 목적어에 간격을 두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들의 출산에 간격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간격을 두게 됐어요. 뭐 하지 자,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죠. 그죠? 자, so that they never had to carry more than one child at a time. 그들이 at a time 한 번에 one child 한 명의 아이 이상 carry 업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had to 앞에 이제 don't 대신에 didn't 대신에 이제 뭐를 썼어요? never를 썼습니다. 그죠? 우리가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자, 이해됐나요? 그들이 엄마들이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업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출산의 간격을 두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4년 정도씩 이렇게 출산의 간격을 두게 된 겁니다. 그래야 한 4살쯤 되면 아이가 이제 걷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 애들은 그냥 걷고 그다음에 걷지 못하는 아이를 이제 업고 다닌 거죠. 아니 그러면 아빠들이 좀 애를 좀 업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빠들은 그냥 왜 애를 안 업고 그냥 갈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아빠들은 또 아빠들 나름대로 남자들 나름대로 또 짐들이 있을 거고 그 짐 이제 이제 이고 가야 되는 거죠. 음. 자, 근데 이제 farmer들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는 표현이죠. 반면에 농부들은요 could live 살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에서 year after year 해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and did no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뭐에 관해서? about transporting young children long distance 그렇게 장거리를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할 아이를 이송시켜야 할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transport라는 표현 무엇을 운송하다, 이송한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carry 대신에 쓴 말인 거죠. 결국 말은 의미는 아이를 그렇게 먼 곳까지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societies that settled down in one place. 자, 주격관계사절이죠. 한 장소에 정착했던 society들은 사회들은 were able to 부정사할 수 있었어요. 뭐 할 수 있었냐 하면은 shorten their birth interval. 그죠? 그들의 출산 간격을 shorten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horten 단축시키는 거죠. 자, from A to B. A에서 즉 4 years 4년에서 to about 2 약 2년 동안으로 2년 정도로 이 출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지금 우리 지문에서 출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제 다른 패러프레이징 얘기도 한번 찾아봤었고요. 이따 한번 같이 보죠. 자, this meant that 이것은 대절의 내용을 meant 의미했습니다. mean의 이제 과거형입니다. 자, 뭘 의미했냐면 each woman could have more children than her hunter-gatherer counterpart. 자, 이 우선 어휘부터 보면 counterpart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대응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counterpar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 있는 각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농경 사회에 있는 엄마들과 대응 관계에 있는 우리 지문에서 대응 관계에 있는 그 상대방은 수렵 채집인의 엄마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각 여성, 즉 농경 사회에 있는 각 여성이 수렵 채집인의 상대방, 즉 수렵 채집인의 엄마들보다 more children,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장 안 끝났네요.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집니다. 자, which, 그리고 그것은 역시 앞내용 전체, 이 앞내용, 이 대절을 받습니다. 대절의 내용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in turn, 부사구예요. 결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resulted in a rapid population growth among farming communities. 자, 농경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급속한 인구 성장으로 이어졌다. 급속한 인구 성장을 resulted in 초래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역시 우리 지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특히 result in 뭐뭇을 초래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세 가지 표현 같이 씁니다. lead to, bring about, give rise to라는 표현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표현들 이제 활용해서 뭐 복이라든가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나올 테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계속 가보죠. An increased population 그렇게 이제 증가되어진 인구가 was actually an advantage to agricultural society. 자, 그 농경 사회에 농업 사회에 실질적으로 뭐가 됐어요? advantage 이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farming required large amounts of human labor. 이 농사 짓는 것은 농업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양의 인간의 노동력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생산량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식량이 풍부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예, 그 아까 이제 주제 또는 요약에서 봤듯이 그렇게 정착된 농경 생활이 출산 간격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농업에 필요한 농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인구 성장을 이루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이 so that하고 나오는 이 부분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so that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so that은 우리 문장 그대로 쓴 거고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n order that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대절을 두 개의 대절을 밑에서는 지금 투부정사구로 고치고 있습니다. in order 투부정사, 투부정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장이 never had to carr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부정은 not을 붙인 겁니다. 네, in order not to have to carry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봐두시고 그리고 저 위에서 얘기했던 저 두 가지 표현 우선 여기 인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led to 그 다음에 bring about 그리고 give rise to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한 단어로 쓰면 이 cause 동사를 쓸 수 있죠. 2번처럼. 근데 이 cause 동사는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목적어 더 population을 to grow quickly 아주 빠르게 grow 성장하도록 야기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또 trigger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trigger라는 표현은 명사로 쓰면은 총에 있는 그 방아쇠를 뜻하는 말인데 동사로 쓰면 뭐뭇을 촉발시킨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말도 굉장히 좋습니다. significant population expansion, 상당한 인구의 팽창이란 말이죠. 상당한 인구 팽창을 촉발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표현은 같이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출산의 간격을 좀 줄였다, 단축시켰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 이제 해석들이 다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면서 꼭 같이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8번 지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지문입니다. 39번 지문 역시 문장 삽입 지문인데요. 지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문을 먼저 한번 보죠. A long juvenile pace helps animal. 자, 이 juvenil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유년 시절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자, 긴 유년 시절의 단계가 pace라는 말은 그 단계라는 뜻이에요. 동물들을 이제 돕는데 뭐 하도록 돕냐 하면 중간에 especially birds 우리 지문에서 이제 그 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철새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지금 help는 오형식 패턴으로 쓴 거예요. 동물들이 어댑트 하도록 자 뒤에 어떻게 more effectively to environmental changes 자 환경 변화에 좀 더 효과적으로 동물들이 어댑트 하도록 적응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가? long juvenile phase 긴 유년 시절 단계가 유년 시절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냐 하면은 through learned behaviors rather than instinct. instinct는 이제 본능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rather than은 우리가 이제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기보다는 학습된 행동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긴 이제 어떤 유년기 단계가 자, 보죠. 같이 지문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spending time as children. 자, 동명사구 주어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as는 전치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들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 요약문에서 juvenile phase예요. 유년기를 보내는 것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것이 allows animals to learn about their environment. 그들이 환경에 대해서 동물들이 learn, 배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배우도록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allow 동사 오형식 패턴인 거 보이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뭐 허락해 줍니다. 그냥 해줍니다. 이렇게도 되겠고요. 자, 그런 이제 without childhood, 그러한 이제 어린 시절이 없으면 자, animals must rely more fully on hardware. 동물들은 우리가 이제 rely on 어디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에 더욱더 아주 하드웨어에 더욱더 이제 많이 이제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욱더 아주 온전하게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무슨 얘기냐면은 밑에 이제 써놨듯이 인스팅트, 본능, 인투이션, 직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동물들이 차일드후드를 안 보내지 않으면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동물들이 자기 본능이나 직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and therefore 그렇게 되면 따라서 must be less flexib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덜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 예, 역시 이제 뭐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일단 태어나면 동물이건 사람이건 일단 태어나면 누구나 차일드후드 어린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차일드후드는 그냥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유년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그런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Among migratory bird species. 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철새들, migratory bird가 철새입니다. 이 철새 종들 가운데서 those that are born knowing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 자, 철새 종들 가운데서 지금 이 those는 이제 새들 얘기하는 건데 어떤 새들이냐면 born, 태어난 애들이에요. 태어난 새들. 자, 근데 뭐 한 채로 knowing how, 어떻게, when, 언제, 그리고 where to migrate, 어디로 migrate, 이동해야 하는지, 이주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태어난 그런 새들. 자, 즉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Those that are migrating entirely with instructions they were born with. 자,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죠? 이주하고 있는 새들이에요. 전적으로 뭘 가지고 그들이 were born with, 그들이 타고난 instructions, 지침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지침들을 가지고 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새들입니다.
즉 어떤 새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을 가지고 이주를 한다? 본능을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새들. 자, 그런 새들은 sometimes have, 이게 본동사입니다. have가. 가끔 have very inefficient migration routes. 가끔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이동 루트를, 이주 루트를 갖는답니다. 자, 이런 새들,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이주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채로 태어난 이런 새들은요. 자, 여기 born 앞에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PP 분사구문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새들은 자, 동사는 여기 있어요. don't adapt easily. 자, 쉽게 어댑트하지 않습니다. 자, 어댑트라는 말 우리 요약문에서도 나왔었는데 적응한다, 조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적응하지 못해요. 조절하지 못해.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초록색으로 쓰니 adjust라는 표현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 쉽게 조절하지 않아요. 쉽게 적응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뒤에 좀 더 자세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쉽게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So, 그래서 when lakes dry up. 자, 호수가 말랐을 때. 자, 두 번째 주어 동사가 나와요. 또 forest becomes farmland. 숲지대가 숲이 농지가 되었을 때. 아니면 or climate change, 기후 변화가 pushes breeding ground. 그들의 어떤 breeding ground, 번식지예요. 그들의 번식지를 push, 밀어 올립니다. farther north, 더 먼 북쪽으로 그들의 번식지를 밀어 올렸을 때.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제 그 북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그 가야 자신의 어떤 그 번식지와 맞는 기후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자신의 어떤 주변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주절 여기 나옵니다. those birds, 그러한 새들, 즉,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난 애들, 본능적으로 알고, 이주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새들은 that are born knowing how to migrate. 바로 뒤에 나오죠. 주격관계사절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주하는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그 새들은 자, 동사 여기 있습니다. keep ing, 계속해서 ing 한다. 계속해서 flying, 날아가요. 자, 뭐에 의해서? by the old rules and maps. 자, 오래된 규칙과 지도를 따라서 계속 날아간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본능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본능 그대로. 주변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좀 유연하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몸이 알리는 대로만 간다는 겁니다. 자, by comparison, 이에 비하여 라는 표현이죠. by comparison, 이와 비교해서 birds, 어떤 새들이요? 이번에는 with the longest childhood, 이제 그 가장 긴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버드들, 새들. 자, 그리고 those that, 어떤 새들? migrate with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이주하는 그런 새들. 자, 주어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런 새들은 동사 tend to have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s. 자,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부모 따라서 이렇게 가봤잖아요. 그죠?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봤고, 엄마가 요럴 때 이제 이동을 하더라. 가면서 어디를 지나간다라는 걸 본인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hildhood facilitates the passing on of cultural information. 이 어린 시절은 childhood는 facilitate라는 거는 이제 촉진시킨다는 말이에요. 자, 뭘 촉진시키냐면 문화적인 정보의
passing on, 전수를, 문화적 정보의 전수를 촉진시킵니다. 우리가 원래 pass 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전수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pass along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무엇을 전수한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앞에 관사 더를 쓰고 ing 형태로 써서 동명사화 시켜가지고 지금 명사처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은 정보에 대한 문화적 정보에 대한 전수를 촉진시키고, 자, 그리고 culture can evolve faster than genes. 문화가, 그렇게 전수되는 문화가 유전자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진화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바탕으로 뭔가 이제 발전되는 것보다는 문화를 통해서 발달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발달된다는 거는 뭐예요? 학습을 통해서 발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childhood gives flexibility. 어린 시절은 flexibility, 어떤 유연성을 줍니다. In a changing world.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유연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연성이 있다는 면에서 저 위에서 이제 하드웨어라고 했던 부분 있죠. 이런 본능이나 직관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그 부모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배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좀 유연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아니 내 본능은 가고는 싶은데 주변을 보니까 아직 갈 만한 상황이 아니야. 아직 날이 조금 더 여기서 더 견딜만해. 그러면 거기 더 있다가 날이 좀 더 추워졌을 때 이제 이동하는 거고, 그죠? 예. 아니면 이제 쭉 갔는데 내가 늘 오던 대로 왔는데 보니까는 여기 숲이었는데 숲이 없어졌어. 농경지가 됐네. 그러면 어디 또 다른 데로 찾아서 가는 거죠. 맨날 여기 왔던 대로 그냥 뭐 숲이 됐던 뭐 숲이었던 곳이 농경지가 됐던 뭐 도시가 됐던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적응할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살기 편한 곳으로 또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거를 전수받아야 되는 거고 학습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익혀지는 거죠. 그런 익힘의 과정이 바로 이제 차일드후드 이 시절에 주베나일 시절에 이 유년기 시절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여기 이거죠. 차일드후드가 변화하는 세상에 어떤 유연성을 준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패러프레이징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역시 한글 같이 제공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뭐 여기 지금 그 adjust라는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cope with 무엇을 대처한다 이런 표현들 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39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지문입니다. 40번은 지문 요약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지문의 내용은요. 자, 여기 보시면 Digital project must be designed inclusively. 자, 디지털 프로젝트가 좀 포괄적으로 설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자, who are too often overlooked. 그런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간과되어진다, 무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계가 된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지털 프로젝트조차도 일반적인 우리 그 시설, 그죠?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그 시설도 그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근데 디지털 프로젝트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 보죠.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decade라는 말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several decades 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라는 말입니다.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scholars, 학자들은요, have developed standards. 문장 끝났네요. 학자들이 표준을 개발해 왔습니다. 학자들이 표준을 개발해 왔다. 자, 동사를 지금 이렇게 굳이 완료형 동사로 쓴 이유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죠.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 있으니까 어떤 계속의 의미로 현재 완료 표현을 쓴 겁니다.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over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냥 last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학자들이 어떠어떠한 지금 기준을 개발해 왔습니다. 자, 그 기준을 설명해주는 후치수식 전치사구가 지금 for부터 문장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뭇을 위한 기준, 표준을 개발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뭐뭇을 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how로 시작되는 명사절, 그 명사절이 축약되어 있는 형태가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열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는 how,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how to 부정사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다른 의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y만 안 되고 모든 의문사절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우는 그런 그 명사절이 전부 다 의문사 살려두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투부정사로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y만 빼고요. 그죠? whether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whether도.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보시면 how best to create, how to 부정사는 그래서 결국 to 부정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to 부정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나오네요. 공통적인 목적어로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전치사구가 조금 더 이어져 있어요. 자, how절을 먼저 해석해 보면 저 뒤에서부터 볼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가장 잘, 베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디지털 정보를 가장 잘 크리에이트, 만들어내는 방법. 두 번째, 디지털 정보를 가장 잘 오거나이즈, 정리하는 방법. 세 번째, 디지털 정보를 가장 잘 프레젠트, 제시해주는 방법. 자, 네 번째,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가장 잘 프리저브, 보존하는 방법. 자, 이러한 방법들을 위한 스탠다드를, 표준을 학자들이 개발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자, 그런데 what has remained neglected for the most part, however. 자, 여기까지가 문장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장 주어고, 자, however가 중간에 껴들어갔어요. 맨 먼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우리말로. 자, 그래서 그러나 주어가 are the needs, 주어는 are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자, 주어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the needs, 어떤 요구, 수요입니다. 주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기서 needs는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구사항. 자, 그럼 주어가 뭐냐 하면 for the most part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부사구예요. 대부분의 경우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자, what has remained neglected. what이 지금 what이 이끌고 있는 이 명사절인데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죠. 그죠? 자, 그 명사절 내에서 w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는 대명사로 쓴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이형식 동사 remain을 이렇게 완료형 동사로 썼습니다. remain이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끌고 오면서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된다, 남아있다 라는 표현이죠. neglect라고 하는 표현은 무시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neglected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PP 분사로 쓴 겁니다. 수동 분사로 쓴 거죠. 그러니까 무시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시되어진 채로 남아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owever 껴서 해볼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시되어진 채로 유지되는 남아있는 것은 뭐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many of the otherwise most valuable digital resources 까지가 주어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핵심적인 주어는 이 many죠. many를 지금 대명사로 썼기 때문에 many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여기 그 다음에 보호가 useless. 자, 대명사로 써서 많은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useless 합니다. 자, 그 많은 것들 어떤 것 중에 많은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valuable,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디지털 자료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가장 귀중한 디지털 자료 중에 대부분이 useless, 소용이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무가치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하지 않으면을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그런 디지털 자료들인데 그런 자료들 중에 대부분이 유슬리스하다는 거예요. 후 이하의 사람들한테. 됐나요? 자, 어떤 사람들이요? 근데 이 후 이하의 사람들, 이게 지금 as well as라는 이 뒤쪽 보시면 as well as라는 표현 두고 1번, 2번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병렬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어떤 사람들한테 그래요?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우리가 이제 deaf라고 하는 게 청각장애의 이런 얘기죠.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hard of hearing, 좀 듣기가 어려운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귀중한 디지털 자료들이 됐을 텐데 그 자료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useless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 For people who are blind. 시각장애인 분들. 자, 두 번째 동사죠. have low vision. 자, 아주 그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죠. low vision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또는 or have difficulty distinguishing particular colors. 특정한 색깔들을 구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뒤쪽은 다 이제 시력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네요.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많은 소중한 시력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주 귀중한 디지털 자료가 됐을 그럴 자료들 중에 대부분이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관계사절은 이 피부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은 이 부분이 전부 다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 안에 동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관계사절 동사가. 자, 그리고 끝에 여기 distinguishing 하고 나오는 얘는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원래 in이 있는 겁니다. 전치사 in. 그래서 전치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우리 그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도 많이 외우고 있죠. have difficulty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표현이에요. difficulty 대신에 뭐 trouble이라는 표현도 좋고 problem이라는 표현도 좋고 뭐 have a hard time i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계속 볼까요? While professionals working in educational technology and commercial web design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meeting the needs of such users. 자, 여기까지가 이제 while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입니다. 자, 보시면 while절의 주어는 professional이에요.
전문가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ing 분사구가 프로페셔널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교육 기술과 그 다음에 상업 광고의 웹 디자인, 상업 광고 웹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우리가 make a progress, 진척을 이루다라는 발전을 이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은 그 말을 지금 make 동사를 이렇게 완료형으로 쓴 거고 중간에 상당한, 중요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 ing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사용자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필요성을 여기서 mit은 만나는 게 아니라 충족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충족시킨다.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satisfying 이렇게 쓸 수 있죠. satisfy,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런 장애인분들의 니즈를, 필요성을 그 충족시키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왔다는 거죠.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while이 있으니까. 자, 이러이러한 반면에 자, 주절은 여기죠. Some scholars. 자, 어떤 일부 학자들 역시 뒤에서 분사구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어떤 학자들이냐면 creating digital project. 디지털 프로젝트를 창작해내고 있는 어떤 학자들은 all too often, 모두 너무 자주, 동사 여기 있어요. fail to take these needs into account. 자, 우리가 이제 표현 좀 알아야 되는데 take into account라는 표현 보이죠? 우리 어휘에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take하고 이렇게 물결, take의 목적어 있습니다. 우리 문장에서는 그 목적어가 these needs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를 고려한다. 즉 consider의 의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적용해 보면 앞에 fail to까지 합하면 이러한 니즈들,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자주, too often. 됐나요? 자, this situation, this situation would be much improved. 자, 문장은 여기서 사실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would be much improved.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 얘기죠. 이러한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떠어떠하다면, 그렇죠. 만약에 어떠어떠하다면 이런 상황이 많이 개선될 텐데, 자, 요 밑에 써놨지만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밑에 잠깐 이렇게 그 어떤 패턴을 써놨는데 일단 패턴 보기 전에 어떨 때 쓰는 거죠?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제 가정에서 쓰는 겁니다.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정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패턴은 if절에 동사를 과거 동사를 씁니다. 비동사를 쓴다면 이제 주어와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쓰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if절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니까 가정법 과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절 동사는 주절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죠.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보면 if절이 이 종속절이 항상 앞에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주절을 먼저 쓰고 if절을 나중에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 문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if절의 동사가 과거형 동사 embraced, 뭐뭇을 포용한다, 수용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if절을 먼저 보시면 주어 더 많은 프로젝트가 that 이하라는 아이디어를 수용했더라면이 아니라 수용한다면 그냥 이 얘기예요. 또, 실제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을 쓴 겁니다. 가정법을 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아이디어를, that 이하의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that 이하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수용을 한다면 상황이 would be much improved.
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수동형 동사의 원형을 쓰고 있죠. be improved, 이렇게. 그죠? 상황이 더 많이 좋아질 텐데, 더 많이 개선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가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수용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냐? 자, 그 아이디어를 지금 동격절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동격절의 내용이 이 지문에서는 핵심입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We should always keep the largest possible audience in mind. 자, 우리가 항상 자, keep in mind 밑에 보이시죠? 무엇을 염두에 두다. 무엇을 염두에 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largest possible audience, 가장 큰 가능성 있는 audience라는 말은 관객이나 청중을 뜻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도 어떤 대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장 큰 그런 그 대상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가장 크게 가장 큰 대상, 가장 많은 대상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할 때? As we make design decisions.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내릴 때,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그 결정 사항들을 내릴 때 어떤 특정 계층을 또는 어떤 그 특정 몇몇을 위한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그런 그 대상들을 고려해서 그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ensuring that 대절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Our final product, 우리의 최종 프로덕트, 산물이, 그러니까는 우리의 최종 제품, 디자인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프로덕트,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프로덕트가 serves the needs of thos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ose without, 이렇게 돼 있죠. without에는 disabilities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B뿐만 아니라 A 이렇게 되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those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needs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serve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needs도 충분히 좀 충족을 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serve는 충족을 시키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제품들이 가능한 한 largest한 그런 audience,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이 글의 탑픽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 지금 아이디어 대절이 동격절이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런 동격절의 내용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더 많은 프로젝트가 embraced, 수용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지금 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저렇게 길지만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도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어요. Designs should consider everyone. 모든 사람을 고려해야 되는 거다.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그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고려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죠, 결국.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40번 지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강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